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김선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내용을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다룰 주제는 이제 저의 오랜 연구 분야이기도 했던 여러 논문을 작성했던 이제 비디오 모멘트 로컬라이제이션 유징 내추럴 랭귀지, 즉 자연어를 활용하는 영상 구간 위치 추정 분야에 대한 설명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조금은 다른 교수님들 영상들에 비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한 그런 분야를 다루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만큼 전문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은 최대한 가볍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어려운 복잡한 수식이나 이런 복잡한 디테일들 이런 걸 다루기보다는 좀 여러 논문들을 같이 보고 또 제가 제안한 논문도 보고 하면서 기존에 어떤 문제점을 찾고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인투이션, 어떤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어떻게 논문화를 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연구를 한다던가 그 밖에 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모먼트 로컬라이제이션 유징 내추럴 랭귀지라는 분야를 다룰 예정이고요. 이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비디오랑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를 동시에 다루다 보니까 요즘 AI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분야인 멀티모달 러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서로 다른 정보,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 또는 오디오, 비디오, 그 밖에 이제 여러 센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멀티모달 AI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초심자, 중급자, 좀 상급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한다면은 오늘 발표는 약간 중급자 정도의 난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AI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이 들었을 때 좀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AI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최대한 잘 들을 수 있게끔, 아마 듣는 분들 대부분이 학부생일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좀 유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가장 핵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급자고 좀 간단한 딥러닝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컴퓨터 비전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부 이 오버뷰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오버뷰만 보면은 오늘 발표를 다 봤다고 해도 될 정도로 가장 핵심만 다룰 거니까 이 오버뷰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릴레이티드 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해당 분야의 여러 논문들을 다루면서 이 분야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비디오 모멘트 로컬라이제이션 유징 내추럴 랭귀지 이 멀티모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논문들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제안했던 접근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쓴 논문이고 제가 직접 한 연구이고 제가 직접 쓴 논문이다 보니까 제가 엄청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들을 가장 핵심만 해가지고 조금 약간의 디테일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논문을 다룰 예정인데요. 첫 번째 논문은 이제 프로포절. 이 프로포절은 비디오 내에서 좀 이제 가장 유의미한 정보에 해당하는 그걸 표시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내에서 가장 유의미한 구간. 이 구간을 표시해준 이 프로포저를 좀 이제 이 파지티어 프로포저를 학습하는 방법 우선 처음 다루고자 하겠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네거티어 프로포절 기존에 이제 좀 유의미한 부분을 찾는 파지티어 프로포절과 다르게 좀 무의미한 좀 관련 없는 그런 네거티어 프로포절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이것도 온전하게 하나의 논문으로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도 함께 다뤄보고 총 두 개의 논문을 다뤄보면서 이 비디오 모멘트 로컬라이제이션 유징 내추럴 랭귀지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이 분야의 이제 퓨처 웍이라던가 또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컴퓨터 비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멀티모달 분야를 다루고자 함에 있어서 우선 이 내용을 좀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컴퓨터 비전이라는 거는 이제 좀 시각적인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눈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이해하는 그런 걸 구현하는 것이 이제 이 컴퓨터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전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 중 하나가 이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뭔 뜻이냐 하면은 이걸 찾는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컬라이즈가 뭘 찾다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가 있죠. 뭘 찾는 거고, 찾는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적으로 찾는다는 게 있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찾는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간적으로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오리를 찾는다고 합시다. 오리를 찾는다고 하면은 이 오리가 있는 구간을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스페이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오리가 있는 구간에 이 좌표, 이 좌측 상단, 우측 상단, 그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이 네 가지의 좌표를 찾는 것이 이 스페이셜 로컬라이제이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템포럴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시간적으로 찾는 거겠죠. 이건 어떤 비디오, 이렇게 비디오 영상이 주어져 있을 때 시간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 경우도 오리를 찾는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오리가 나오는 이제 프레임들, 이 비디오 구간을 찾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오리가 처음 등장하는 이 시작점부터 해가지고 오리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끝점까지 해가지고 이 시작점과 끝점의 시간을 통해서 템포럴 로컬라이제이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이제 시작점, 끝점 이 두 가지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과 템포럴 로컬라이제이션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이 로컬라이제이션 분야는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던가 트래킹 또는 리트리벌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유명한 태스크 중 하나죠. 아마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익숙하게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물체들이 있으면은 그 물체들을 이제 무엇인지 판별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이제 오리면 오리인지 토끼면 토끼인지 이런 걸 판별을 하고 그리고 그 위치까지 이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 아까 다뤘던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까지 완료하는 것이 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물체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르고 또 어떤 물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까다로워지는 조금 앞서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 두 마리가 있으니까 오리, 덕이라고 표시를 하고 또 버니도 토끼가 있는 구간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킹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트래킹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비디오에서 동작하는 건데 비디오 내에서 첫 프레임에 있는 물체가 주어져 있으면 그 물체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를 트래킹한다고 하면 이렇게 오리가 있으면은 첫 프레임 이제 오리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찾은 오리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박스가. 정확히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오리가 있는 픽셀들을 칠하는 걸로 트래킹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처럼 이 바운딩 박스로서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리가 있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트래킹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응용이 되고 있죠. 특히 막 드론을 통해서 트래킹을 한다던가 이런적으로 이렇게 이제 로봇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리트리벌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리트리벌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를 이제 가져온다. 이 리트리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 경우도 오리를 가져온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새가 있다고 합시다. 새 이미지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새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뱁새라던가 뭐 앵무새, 오리, 키위새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오리를 리트리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오리 이미지를 찾는 건데 정확히는 이 퀴어리를 통해서 어떤 오리 이미지, 대표적인 오리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질문으로 있는 거고 이 질문으로 이걸 찾으라 라는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오리, 이 퀴어리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 즉 오리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바로 리트리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응용될 수가 있고 매우 중요한 태스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어려운 내용 없이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재미있게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방금은 그럼 좀 쉬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더 딥하게 좀 들어가서 기존에 어떤 접근법들이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어렵게 이야기 드릴 건 아니니까 좀 편하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프로포절 베이스드 어프로치랑 이제 프로포절 프리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프로포절 아까 제가 이제 목차에서 설명드렸죠.
프로포절이라는 것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구간을 이제 표시해주는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말로 제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아까 이제 오리가 있는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프로포절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구간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오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제 공간적 구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실제 오리랑 이제 가장 상관도가 높은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랭크를 매겨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걸 이제 랭킹으로 1, 2, 3위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1위를 고르면은 이제 오리가 있는 구간을 찾을 수 있게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오리가 있는 구간들을 후보들을 만든다는 프로포절들을 만든다는 점에서 프로포절 베이스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접근법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의 한계라고 한다면 이 프로포절에 의존을 하게 되겠죠. 만약 프로포절 중에 좀 이제 의미 있는 프로포절이 없다고 한다면 좀 프로포절을 잘못 만들었으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를 잘 못 찾게 되겠죠. 또는 뭐 랭킹 과정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이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랭킹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좀 프로포절에 의존을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프로포절에 벗어나는 프로포절 프리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포절 프리라고 해서 무조건 프로포절 쓰는 것보다 뭐 더 벗어나서 더 좋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그냥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포절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딥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그레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리그레션은 이제 이 실수값을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예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값들을 예측하냐 하면은 이 오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네 가지 좌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좌표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 프로포절 프리 어프로치는 프로포절 없이도 이제 오리가 있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야기 드릴 저의 접근법, 가장 핵심적인 접근법은 이 프로포절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만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포절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슬라이딩 윈도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를 활용한다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슬라이딩, 미끄러지는 윈도우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능한 모든 프로포절들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슬라이드 윈도우로 이제 움직이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프로포절이 나오겠죠. 물론 그림에서는 이제 제가 6개만 그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프로포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산량이 매우 많습니다. 연산량이 많고 이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또 매겨줘야 되겠죠. 이 중에서 또 랭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연산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가 아무래도 슬라이드 윈도우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가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이제 설정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박스를 크기를 1, 4, 9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은 크기가 3인 박스는 표현할 수 없죠. 1, 4, 9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플렉서블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데이터셋마다 이런 설정 값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이 predefined length가 미리 설정된 길이 값이 이 데이터셋에 따라서 좀 이제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리를 찾는 거랑 뭐 개를 찾는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 비행기를 찾는다고 하면 아예 그 박스 모양이 달라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따라서 좀 이제 의존하는 그런 한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하면 바로 가우시안을 쓰는 방법론입니다. 물론 사실은 정확히는 이 방법론이 이제 템포럴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나온 겁니다. 정확히 제가 뒤에서 자세히 다룰 이제 그 멀티모달 분야에서 나온 방법론인데 여기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에 빗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실 핵심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AI라는 매우 좋은 학회, AI 분야에서의 권위있는 학회 중 하나인데 여기서 발표된 논문이고 이 논문은 이제 이걸 가우시안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박스를 슬라이딩 윈도우가 아니라 가우시안이고 이 가우시안이 이제 중심점과 그리고 그 너비 정확히는 그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현이 되죠. 가우시안이 2D 가우시안인 건데 그래서 이것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 가능한 형태의 파라미터로 만든 것이고 가우시안 자체가 이제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딥러닝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니까 이 미분 가능한 것이 좀 학습 가능한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르셔도 괜찮고, 그래서 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 가능하고, 이 가우시안을 학습 가능한 형태로 프로포즈를 만드는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우시안 자체가 프로포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우시안 하나만 있더라도 이제 이렇게 오리가 있는 곳을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심점과 이 너비가 이 오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학습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만 있더라도 오리를 표현할 수 있고, 이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산량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고 이제 학습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긴 한데, 또 이제 프리디파인드 랭스가 없이 이제 플렉서블하죠. 이거는 이제 플렉서블하게 이제 구간을 표현할 수 있고, 왜냐면 가우시안의 그 너비에 따라서 큰 오리도 잡을 수 있고 작은 오리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막 1, 4, 9 이렇게 정해진 사이즈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프리디터민드 쉐이프라는 겁니다. 이 프리디터민드 쉐이프라는 게 뭐냐? 이 가우시안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운데 값만 높고 양측으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만 좀 크게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물체들은 가운데만 가장 유의미하게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뭐 얼굴 쪽에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고양이, 강아지라고 한다면 뭐 귀라던가 뭐 꼬리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가운데만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는 게 사실은 이 프로포즈를 가운데만 이제 웨이트를 크게 해가지고 가중치를 크게 해가지고 본다는 게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더 이렇게 여러 쉐이프를 유의미하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면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안했던 접근법이긴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 분야가 아니라 이 가우시안 트리플 AI 논문처럼 이제 멀티모달 분야의 이제 비디오 모멘트 로컬라이제이션 유지 내추럴 랭귀지 이 분야에 제안한 접근법입니다. 이 논문도 트리플 AI에서 발표를 했고 2024년 작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앞서 논문의 이제 단점을 해결합니다. 이 경우는 가우시안 믹스처를 통해서 여러 가우시안들이 이제 오리의 구간들을 모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얼굴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부분에도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값만 높은 게 아니라 가우시안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구간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믹스처 형태로 조금 더 유연하게 다양한 구간에 집중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훨씬 더 표현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장점으로는 이제 학습 가능하면 이 경우도, 왜냐면 가우시안 믹스처니까 학습 가능하고 연산량도 똑같이 적고, 왜냐면은 이제 앞서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프로포저를 만들 필요 없기 때문에 연산량도 적고 또 의미의 형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가우시안, 싱글 가우시안의 프리디터민드 쉐이프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크게 성능을 개선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다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막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핵심적인 아이디어 위주로 말했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런 기존 문제점들을 찾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막 쉽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이제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그렇게 쉽게 많이 발견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진짜로 했던 연구는 이제 비디오 모멘트 로컬라이제이션 유진 내추럴 랭귀지, 또 이제 모멘트 로컬라이제이션 오브 내추럴 랭귀지 퀴어리 인 비디오라고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길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비디오 그라운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비디오 그라운딩 짧은 표현이라 좋긴 한데, 좀 그라운딩이라는 뜻 자체가 너무 직관적이지 않고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도 잘 안 돼가지고 정합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긴 한데, 정확히는 정합이 이제 내추럴 랭귀지의 정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앞에서는 계속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뒤에서부터 이제 비디오 그라운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디오 그라운딩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다루는 이 멀티모달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야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비디오랑 자연어 문장, 이 센텐스 퀴어리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 자연어 문장 A man reaches out and then catch the fish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이 비디오 내의 특정 구간을 찾는 템포럴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다시 템포럴 로컬라이제이션 이야기 드렸죠. 이제 오리가 나오는 시작점과 끝점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 센텐스, 이 문장이 묘사하는 구간, 아무래도 앞서 오리라는 이제 하나의 물체보다는 이 센텐스 퀴어리 문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장이 이제 묘사할 수 있는 것의 범위는 무한하기 때문에
뭐 강아지, 오리 이렇게 정해진 거 안에서 찾는다면 매우 쉬운데 문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픈셋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비디오 그라운딩이 아직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센텐스 퀴어리 이 문장의 묘사는 이 시작점과 끝점을 찾는다 라는 것이 비디오 그라운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비디오 그라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멀티모달적인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요약이라던가 또는 뭐 리트리벌 또는 또 질의응답 왜냐면 문장이기 때문에 자연어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챗GPT 여러분들 쓰는 것처럼 자연어 문장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이제 대규모 멀티모달 러닝 학습에서도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큰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존의 대부분 접근법들은 이 시작점과 끝점을 이제 정답으로 만들어야겠죠. AI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답을 만들어줘가지고 그것을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fully supervised, 그러니까 정답을 필요로 하는 그런 fully supervised 접근법들은 이 시작점과 끝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점을 주고 이런 입력에 대해서는 정답이 이거야 라고 줘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좀 큰 한계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리미테이션이 있고 확장성 문제가 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에서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해서 확장성 문제가 있고 또는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마냥 좋은 건 아닌 게 이런 매뉴얼 어노테이션이 이제 되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노이즈합니다. 노이즈하다는 게 이 사람이 직접 이 어맨 리치 사웃 이 문장을 읽고 이제 이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하는데 이게 과연 객관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축구를 하는 장면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공을 찬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이제 찾는다고 하면 공을 찾는 게 그 사람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부터가 공을 찾는 건지 아니면 뭐 공에 닿기 직전부터 공을 찾는 건지 공을 본 순간부터가 공을 찾는 건지 그 시작점을 찾는 것 또 그 끝점을 찾는 것까지가 되게 이제 너무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노이즈하고 되게 이제 서브젝티브한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계속 달라지니까 이 정답 매기는 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기존의 fully supervised 즉 이 정답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큰 한계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냐면은 이제 이 새로운 분야, 위클리 슈퍼바이즈 비디오 그라운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클리 슈퍼바이즈라는 것은 앞서 풀리 슈퍼바이즈랑 다르게 조금 더 위크, 약하게 정답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약하게 정답을 주냐면은 기존 접근법들이 이 시작점과 끝점을 사람이 만들어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아예 안 쓰는 겁니다. 이걸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데 정답 이것이 이제 AI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예 안 써버리는 겁니다. 이걸 안 쓰면은 이 AI 모델은 이 정답이 없어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정확히는 이 비디오랑 문장, 이 문장 쌍만 있어도 비디오 그라운딩이 가능하게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정답을 찾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접근법은 뒤에서 나오니까 일단은 정답이 없어도 학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 시간적 정답이 없어도 오직 이 비디오랑 문장 쌍만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야가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 분야이고 실제 이 비디오 그라운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 너무 이제 노동 집약적이면서도 좀 노이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 접근법이 많이 연구가 되었고 실제로도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쪽에서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한다면은 오직 이 비디오랑 자연어 문장 쌍만 필요로 합니다. 비디오는 자연어 문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는 게 엄청 쉬워집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가시는 뭐 유튜브라던가 또 넷플릭스에 있는 영상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그런 텍스트 정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이 비디오 센텐스, 이 퀴어리를 쌍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비디오만 있을 경우에도 ASR 정보를 통해서 ASR은 이제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니션으로 비디오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음성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써주는 그런 AI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대본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디오로부터 자연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AI를 통해서 이제 AI를 위한 그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SR을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비디오 문장쌍을 엄청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질은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죠. 실제로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규모 데이터를 구하면은 이제 AI일 때는 대규모 데이터를 구해서 학습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성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됩니다. 대규모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멀티모달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요즘 가장 중요한 분야죠. 대규모 이제 멀티모달 학습, 대규모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학습 이런 게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여러분들이 쓰는 챗GPT 이런 것들도 단순히 랭귀지 모델을 넘어서 요즘은 이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까 이미지랑 비디오 이런 거 다 입력으로 받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멀티모달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서 이야기 드릴 내용들을 좀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간단하게 비디오 그라운딩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접근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었는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가 조금 더 이제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최대한 이제 개념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이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최대한 쉽게는 설명 드릴 텐데, 그러면 좀 이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논문들이 나오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풀리 슈퍼바이즈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답을 활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이제 AI 모델을 학습하냐 하면은 비디오 정보랑 자연어 문장 정보, 이것이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만듭니다. 앞서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오리를 찾는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 예시를 들 때도 이렇게 프로포즈를 만들었었죠. 오리들이 있는 곳들을. 그것처럼 이제 비디오나 센텐스 두 가지 정보를 모두 받고 이제 프로포즈를 만들어 줍니다. 즉 이제 비디오에서 좀 이제 유의미한 구간을 표현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파지티브 프로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구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 정답 구간. 이제 풀리 슈퍼바이즈는 정답이 있다 그랬죠. 정답을 사람이 직접 매겨주니까 사람이 직접 매긴 정답을 보면서 이것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시작점과 시작점이 같아지도록 이 사이에 이제 거리를 줄이도록 학습을 한다던가, 끝점과 끝점도 같이 거리를 줄이도록 학습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풀리 슈퍼바이즈드랑 다르게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는 정답 구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는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는 똑같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파이티어 프로포즈를 만드는데 이 정답 구간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독특한 학습 방식을 활용합니다. 바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학습입니다.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학습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비디오랑 자연어 문장밖에 입력으로 안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비디오랑 자연어 문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때 이 자연어 문장을 찾는 것이 이 비디오 그라운딩의 목표였죠.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자연어 문장을 해당하는 그 의미 구간을 찾는 것이 비디오 그라운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장이 찾는 구간을 찾으면 되니까 이 문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기반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 비디오 그라운딩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똑같이 풀리 슈퍼바이즈처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파지티브 프로포즈를 만들고 파지티브 프로포절과 비디오 그리고 센텐스인데 센텐스에서 일부 단어를 가린 마스크드 센텐스를 만듭니다. 일부러 이제 기존 센텐스를 가려버린 겁니다. 무작위로 단어 몇 개를 가려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뭐 3분의 1 이렇게 막 30%를 가리고 막 이러긴 하는데 가려버리면은 좀 이 문장은 좀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불완전한 문장이고 이 불완전한 문장과 비디오 이 파지티브 프로포절이 이 리컨스트럭터라는 이것도 딥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된 이제 모듈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문장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장을 복원하게 되고 이 복원한 문장을 실제 문장 저희는 정답이 있죠. 아무래도 이거 입력으로 주어진 거니까 이걸 정답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적인 시작점과 끝점을 정답으로 활용 못하니까 아예 기존의 입력을 정답으로 활용해가지고 이 오리지널 센텐스를 정답으로 활용해가지고 앞서 가려졌던 문장을 복원한 것을 이 원래 문장과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별 이제 AI를 모르시는 분들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좀 배우신 분들은 뭔 느낌인지 알 겁니다. 이 단어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단어별로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재고 그것의 합이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리컨스트럭티드 센텐스가 이 오리지널 센텐스랑 최대한 비슷해지게끔 학습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흐르면서 모델들이 학습이 될 겁니다. 최대한 이 AI 모델은 최대한 이 가려진 문장이 기존 문장과 같아지게끔 학습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파지티브 프로포절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장을 찾아가게끔, 이 원래 문장을 찾아가게끔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디오 그라운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비디오 그라운딩이 저 문장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일부러 가려서 그 문장을 복원하고 그 복원된 문장이 기존 문장과 같아지게 함으로써 기존 문장을 찾아가게끔 학습하는 것이 이 위클리 슈퍼바이저 비디오 그라운딩에서의 이 리컨스트럭션 기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구조죠. 앞서 이제 풀리 슈퍼바이저는 단순하게 정답을 쓰면 되는데 이 경우 정답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입력을 활용해 가지고 비디오 구간에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단순히 이제 문장 복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비디오 그라운딩이 이름만 보면은 조금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 같지만은 또 이제 막상 이 내용을 보면은 자연어 문장을 복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한 지식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도 저도 논문을 쓸 때 내추럴 랭귀지 논문들을 많이 참고하기도 했고, 이제 멀티모달 분야가 아무래도 이렇게 비전과 이제 내추럴 랭귀지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모두 개념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상 문장 복원 태스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접근법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논문이 나올 겁니다. 논문이 기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한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물론 안 쓰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유명한 논문들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유명한 이 논문들인데, 우선 이제 이 논문들을 각각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리컨스트럭션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차이점은 이제 파지티브 프로포절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파지티브 프로포절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디오 구간의 후보를 표현하는 이 프로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프로포절을 슬라이딩 윈도우 형태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슬라이딩 윈도우 앞에 오리 예시될 때 말씀드렸죠.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슬라이딩 윈도우로 파지티브 프로포절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가우시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우시안 아까 오리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렸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아무래도 플렉서블하게 할 수 없고 되게 연산량도 많기 때문에 이 가우시안 형태가 조금 더 최근 논문들 보시면은 좀 더 최근 논문들이죠. 2022, 2023, 또 2024, 2025도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 모두 이 가우시안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드리는 이 내용들은 전부 이제 이 수준사업 지원을 받아가 제작된 거고, 당국대학교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